요즘 시대가 참 요상해서요. 4억짜리 집을 사는데 2억 원은 주택담보대출 받고 1억 원 마이너 통장으로, 그리고 1억 원 신용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신용대출이 아니고 보험약관 대출,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회사에서 내주는 뭐 대출 상품 이런 것들 이용해서, 결국은 되게 웃긴 게요, 집을 자기 돈이 10원도 없이 100% 대출인 사람으로 대출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친분을 가지고 지내는 후배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친구죠. 과거에는 이제 신용불량자까지 갔다가 사업이 쫄딱 망해서 폐업하고 다시 이제 재기해서 이제 사는 사람인데, 이제 그 친구가 저기 어딥니까? 파주에 집을 사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돈은 10원도 없고, 이제 아파트 분양받는데 계약금도 10%를 마통으로 준비해서 내고, 중대금도 대출, 잔금도 대출.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나마 가진 돈은 없는데 맞벌이 하니까, 맞벌이 하는 돈으로 월급 받은 걸로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저질러 놓고 그러는 걸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래 둘이 열심히 살면서 빚 갚으며 살면, 그래 투기한 게 아니고 거주하며 살겠다라고 산 건데 뭐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사람마다 다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처지에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니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드는 생각은 좀 놀랍더라고요. 좀 깜짝깜짝 놀랬죠. 왜 놀랬냐면, 너무 대출을 어떻게 100% 빚으로 집을 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저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사람마다의 생각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강요하고 요구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저 저는 저의 생각대로 그냥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근데 참 이제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고 이제 저지르는 사람들, 그들의 이제 삶이 이제 우려스러운 거죠. 뭐 각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니 뭘 하겠습니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또 삶인 거고. 근데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제각각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건가 보다, 그렇겠지, 그러면서 이제 사는 겁니다. 앞으로도 언제든 좀 더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좀 더 착실해야 될 거고, 뭐든 자기 처지에 맞게 지내는 것이겠죠. 어떤 것이든 간에 부지런히 다듬어 나가는 거고요. 그저 그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또 이제 제 각각의 이 소신대로, 신념대로 살아가는 거죠. 뭐 영끌족들이 힘들다, 어쩌다, 뭐 영끌족들이 다 죽어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할 때마다 저는 드는 생각이, 저는 이제 영끌족 앞에 있었던 하우스푸어가 바로 저였거든요. 2009년에 이제 무리하게 빚을 왕창 내서 아파트를 샀었고, 그리고 2014년에 팔았는데 제일 낮은 가격에 제일 헐값에 팔고, 이자 제일 왕창 내고, 제일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제일 비싸게 사고 제일 싸게 팔고, 이자 왕창 내고 손해 왕창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지나오다 보니까 이제 후회도 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스스로에게 묻다 보면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때에는 더 신중하게, 더 조심하며 지내야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맞는 거죠. 더 신중하게 살아가야 되고, 더 조심하며 지내야 되고, 그렇게 지내야 삶이 지켜지는 거니까요.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 4억짜리 집이니까 그래 대출 4억 내는 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제 맞벌이를 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빚을 100% 쥐고 집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의아한 거죠. 맞벌이해서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저축이 빵이 아니라 못해도 5천만 원, 1억, 뭐 2억 돈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2011년에서 2014년쯤에 영종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종도에 3억짜리 아파트가 분양이 있었어요. 근데 집값이 3억에서 2억으로 1억이 떨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동네에 1억을 20년 30년 동안 모은 돈이 1억이에요. 그 1억을 가지고 2억 대출 받아서 3억짜리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근데 집이 3억에서 2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단순 계산으로는 그 집 팔면 1억 날리고 빚 2억 처분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빵이니까 1억을 손해봤지만 마이너스는 아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처분을 하면 인생이 무너지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요,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 3억짜리 집이 2억으로 주저앉으니까 전세가 그 건설사에서 얼마짜리 전세를 내놓냐면 9천만 원, 1억짜리 애프터 리빙이라 해서 전세를 먼저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3억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뭐 2억이든 2억 5천이든 전세는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세 넣을 수 있는 금액도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면 초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분양받은 사람들이요, 부인 자살한다 그러고 뭐 할인 분양 받아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길을 쓰고 막고 건설사 앞에 가서 시위하고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건설사라고 그러고 싶었겠냐고요. 건설사도 비어있는 그 비어있는 아파트들 계속 냅두면 이 비용 발생하고 마이너스가 나니까 애프터 리빙으로 전세금이라도 받아서 메꾸고 할인 분양해서 메꾸고 뭐라도 처분해야 되니까 그랬던 거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당시에는 되게 건설자든 시행사든 애프터 리빙 들어온 사람이든 3억에 분양받은 사람들 전부 다 불행했던 거죠. 지금은 또 거짓말처럼 그 3억에 분양했던 게 지금 뭐 5억이다, 6억이다, 뭐 7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이 세계에서 자산시장, 특히나 부동산은 사이클에 따라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지금 이제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 부분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걸 앞으로 맞이하게 될 거니 좀 더 유의하고 좀 더 조심하며 지내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의 시대가 참으로 예사롭지 않으니, 녹록지 않으니 좀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천천히 차근차근 움직이며 지내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안전하게 조심하면서 좀 더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지, 무리하게 빚내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며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